여러분한테 줄 두 번째 동영상은 시험 범위 안에 있는 탐구 실험을 정리한 거예요. 참고로 수다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모의 문제를 줘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꼭 참고로 기억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과서 193쪽에 있는 탐구 활동을 확인하려고 해요. 교과서 193쪽 대기권의 기원분포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바로 실험에 관한 그림이겠죠. A, B하고 C, D 이렇게 온도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전등을 통해서 빛을 쏘게 되면 A, B 그리고 C, D 온도계에서 온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럴 때 실험 결과 각각 온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선생님이 예시로 주자면 A는 42도, 그리고 B는 35도, 그리고 C는 27.6도, 그리고 D는 28.2도 이렇게 돼요. 글씨로 쓰자면 A는 42, 그 다음에 B는 35, 그 다음에 C는 27.6도고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28.2가 돼요. 이거로 봤을 때 정리하기 1번, A, B의 기온 둘 중에 어느 게 크냐면 A가 크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전등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 D를 비교하자면 C하고 D 중에 온도가 높은 거는 D죠. 지금 D 같은 경우에는 전등에는 멀지만 지금 뭐에 가깝냐면 이 검정색 구리판에 가까워요. 이 검정색 구리판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지표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대륙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대륙권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 지구 복사 에너지 더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D도, C하고 D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전등의 영향보다 여기 아래에 있는 검정색 구리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D가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검정색 구리판은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에 대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실험은 여러분 교과서 363페이지에 있는 세포 부피와 표면적 관계 실험이에요.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긴 했죠. 세포 A의 부피가 1이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부피가 8이에요. 그리고 세포수가 늘어난 경우에도 8인데 총 건널비를 비교하게 되면 가 같은 경우에는 24, 나 같은 경우에는 48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나 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배, 총 8배 부피가 늘어났지만 표면적은 가 같은 경우에는 몇 배 늘어났죠? 그래요. 4배가 늘어났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8배가 늘어났어요.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험하냐면 다음 실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음 장 교과서 364쪽이에요. 364쪽의 실험인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당연히 표면적과 부피의 관계겠죠. 표면적과 부피의 관계. 지금 여기에서 지금 무엇을 만드냐면 우무가루와 증류수 그리고 페노프탈레인을 섞어서 우무 조각을 만들어요. 우무 조각. 그래서 우무 조각을 두 개 동시에 만드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우무 조각이 지금 하나는 한 변의 길이가 2cm고 그리고 하나는 1cm예요. 그럼 부피는 어떻게 돼요? 총 1cm에 되는 우무조각보다 2cm가 되는 우무조각의 부피는 총 8배가 되죠. 365쪽 정리하기 1번. 두 개의 우무조각 쪽 단면의 중심에 더 가깝게 붉은색으로 물든 것은 어디일까요?
다 알다시피 한 변의 길이가 1cm 우물조각 단변이 더 단면의 중심에 가깝게 물들었겠죠. 그 이유는 작은 우물조각이 표면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번 가소세기와 관련 지었을 때 우물조각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물조각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 비유할 수 있고,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붉게 물든 이유가 뭘까요? 붉게 물든 이유는 우리가 우물조각을 만들 때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섞었는데, 이 페노프탈레인 용액과 수산화 나트륨 이 둘이 만나서 페노프탈레인이 빨갛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3번 실험하기 결과를 이용해서 자신의 세운 가설이 옳은지 검증해보자. 지금 여러분들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가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물조각이 클수록 중심까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확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과로도 봤을 때 우물조각이 크면 클수록 우물조각 중심까지 붉게 물들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걸로 봤을 때 나의 경우가 세포 가운데까지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기에 더 유리하다. 결국에는 세포 하나가 부피가 커지는 것보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여러 개의 세포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368페이지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탐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의 염색체는 총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염색체 개수로 따지면 46개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2쌍은 상염색체, 그리고 한 쌍은 성염색체, 이렇게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성의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가 상염색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 한 쌍이 성염색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도 똑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기 봅시다. 1번 사람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나타나는 남녀의 염색체 수는 각각 몇 개인가? 염색체 수는 총 몇 개죠? 그렇죠. 46개죠. 46개. 그리고 염색체 수는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없죠. 당연히 똑같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 2번 사람의 염색체 수가 짝수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짝수인 이유는 우리가 46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시 46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의 반절은 23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염색체는 각각 아빠 그리고 엄마 이렇게 각각 염색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6개인 짝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남녀 염색체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는 각각 몇 쌍인가? 남성과 여성 염색체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는 1번부터 22번까지 총 22쌍, 바로 상염색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남녀 염색체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은 염색체는 각각 몇 쌍인가? 한 쌍씩이죠. 한 쌍. 뭐냐면 바로 성염색체예요. 성염색체. 여성 같은 경우에는 XX 염색체,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XY 염색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실험이에요. 교과서 372쪽에 체세포 분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한 여러가지 과정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데, 이건 순서대로 좀 볼게요. 첫 번째 1번 양파 뿌리 조각을 에탄올과 아세트산의 3대1로 섞은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놓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담가놓는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 하냐면 고정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고정. 이 고정이라고 하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세포 분열이 지금 담근 그 순간에 멈춰있게 돼요. 그럼 멈춰있으면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 봤을 때 여러 가지의 세포 분열의 다양한 단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첫 번째인 고정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어서 6분에서 8분 동안에 가열한다고 됐는데, 이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해리 과정이라고 해요. 해리. 이 해리 과정을 하는 이유는 세포 사이에 있는 물질을 녹여내고 세포벽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포벽을 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포벽을 연하게 해야 세포하고 세포 사이가 분리가 잘 돼서 나중에 우리가 현미경을 관찰할 때 한 겹으로 쭉 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세트산카민을 지금 뿌리고 있죠. 아세트산카민을 지금 뿌리고 있는 이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염색입니다. 염색. 이때 이 염색이 어디에 되냐면 세포질이 아닌 세포핵의 염색입니다. 세포핵의 염색을 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세 번째 아세트산카민을 뿌리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해붙임을 통해서 이렇게 잘게 찢는 과정인데, 이렇게 잘게 찢는 이유는 세포 조직을 한 층으로 얇게 펴서 세포들을 하나씩 관찰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덮개 요리를 덮고 그 다음에 고무 달린 연필로 가볍게 두드리는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 아세트산카민이 밖으로 나오게 됐을 때 그걸 닦아주는 과정이 바로 6번 단계예요. 그렇게 해서 단계를 관찰하면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정리하게 봅시다. 첫 번째, 제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해 양파 꼬리 끝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양파 뿌리 끝에 무엇이 있냐면 생장점이 있어요. 생장점. 이 생장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생장점을 통해서 분열하는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관찰사항을 다양한 체세포 분열 단계를 표시하고 어찌고 저찌고 단계 찾아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같이 사진으로 확인했으니까 다 관찰한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탐구 활동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또 여러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는 선생님 학교에 있을 때 질문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참고한 거는 바로 기상 교과서예요.